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제국주의 클럽 가입에 성공한 일본. 하지만 조선이라는 식민지까지 보유한 일본을 두고 국제사회는 결코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80여 년 전 유럽을 침공한 몽고군처럼 이번에는 일본이라는 황색인종이 또다시 유럽인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라는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말 잘 듣는 똘마이로만 여겼던 일본이 갑자기 머리가 커져버리고 독종 졸부까지 돼버리자 심히 우려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 등으로 이즈부터는 일본의 팽창을 앞장서서 견제하기 시작한 나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을 적극 밀어줬던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영국은 즉시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영일 동맹의 의미 또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공유하자던 동맹, 그러나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렇듯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전제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이성적인 머리와 냉철한 가슴으로 되씹어야 할 교훈입니다. 어쨌든 다시 1905년으로 돌아가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영국보다 한층 더 강경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일 전쟁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일본의 부상은 향후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기득권에 심대한 방해가 될 것이다. 이로써 태평양의 장래는 일본과의 대립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대일 정책의 가닥을 새로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캘리포니아를 주를 중심으로 중미 일본에 대한 배척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 역시 그 계기는 만주 때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후 관동주라 불리는 라툰 반도에서 러시아가 가졌던 모든 권익을 승계한 일본.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만주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관동주에서 계속 군정을 이어나갔고, 이후 만주에서까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의 반발이 특히 거세였던 것인데, 그것은 러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의 등을 밀어준 이유가 바로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만주 진출에 대한 야무진 꿈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를 꺾어버리고 나서는 미국이 무슨 권리가 있냐며 그냥 그 자리를 꿰차버린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찌 보면 주인공만 어설프게 바뀐 재미없는 교육 영화를 한 번 더 보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한반도를 발판 삼아 곧장 대륙으로 진출하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눈꽃만큼도, 아니 반일규만큼도 만주를 떼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대미, 대영 외교 관계는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 노선은 악화일로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일본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볼 상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어리숙한 섬나라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일본은 이제 한반도까지 접수함으로써 대륙을 하는 다리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중국이라는 엄청난 파이를 앞에 두고 미국, 영국과 함께 침략의 욕망을 불태우는 열강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은 미친 짓, 태평양 전쟁의 기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어느 역사적 기원도 이처럼 명쾌하고 또 한 점 모호하지도 않으며 적나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리도 명확한 것일까요?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쫓아가 보면 바로 중일 전쟁이 보이고, 그 중일 전쟁의 원인을 쫓아가 보면 곧바로 만주 사변이 보이며, 이 모든 기원에는 영국과 미국이 저지른 원죄, 추잡하고 비열하게 짝이 없었던 외교적 사기, 바로 러일 전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였습니다. 일본에게 이 전쟁의 승전의 의미는 우리는 어떠한 상대에게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너무 늦게 제국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1910년은 이미 제국주의 체제의 낙조가 들이던 시기였죠. 몇 년 뒤 소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럽 대륙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앞둔 1918년 1월 18일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식민지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미국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전쟁에 지친 유럽 제국들 앞에 던진 계획된 어젠다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시그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막차를 타고 제국주의 대열에 겨우 합류했는데 시대의 흐름은 이미 제국주의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화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으로 인해 몰락해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은 이렇듯 민족 자결주의 영까지 받게 되자 이 시류에 맞춰 자국 영토 안에 있는 저항 세력들을 분리 독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등이 이때 독립하게 되죠. 결국 일본은 제국주의 여광에 합류한 지 겨우 9년 만에 제국주의라는 시대의 퇴물을 현실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그렇게도 낙천적으로 바라보던 운빨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값비싼 정장을 처음으로 차려입고 등장한 초년생 일본 입장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과 조선의 독립, 그것은 그야말로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네들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더욱 바쁘게 중국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조급증,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전쟁 후유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가들은 물론 자국민들까지 지옥의 한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죠. 쇄국 정책으로 265년간 지속되다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문이 열린 에도 막부, 이에 따른 불평등 조약에 대한 불만으로 끊임없이 야기된 내전, 그리고 이 내전을 종식시키고 탄생한 메이지 정부, 이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새롭게 이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과 만주침공, 급기야 태평양전쟁, 아니 제2차 세계대전의 길목이 된 중일전쟁까지 이렇듯 거의 10년 주기로 반복되었던 일본 침략전쟁의 역사, 그리고 그 의미들, 이런 내용들은 이어지는 일본 제국의 흥망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차례차례 다루겠습니다.